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시장이 정말 배울 게 많다고 느껴져서 이렇게 또 영상을 올립니다. 회원님들 대부분이 오늘 매매는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도 누군가에게는 평소랑 다를 게 없는 편안한 장이었을 수도 있어요. 누군가한테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한번 매매에 반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제 주관적인 관점이기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좀 더해지거나 필요한 부분은 본인 스타일에 맞게 수정해 보시면은 더 가치 있는 영상이 될 거라 믿습니다. 뭐 그렇다고 뭐 엄청 특별한 내용은 아니에요.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오늘 내용을 원활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또 한글로 오늘은 좀 미리 좀 써놨어요. 제가 그 점심 먹고 한번 제가 말한 것들을 들어봤는데 뭐 말을 엄청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좀 적어놓고 대본 삼아서 읽어가면서 필요한 부분은 또 부가적인 설명을 해가면서 같이 한번 이 자료를 본다고 생각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그 일단은 오늘 장을 한번 볼까요? 이제 최근 들어서 매매를 시작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옛날 상한가 보는 그런 느낌 들지 않나요? 진짜 오랜만에. 그리고 올라온 종목들에 좀 초점을 맞춰보실 필요가 있겠어요. 어떠한 종목들이 상한가를 갔는지, 어떠한 테마들이.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고, 아직 눈에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안 들어오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상한가가 많이 생기는 일은 앞으로는 또 당분간 없겠죠. 네. 테마가 너무 셌어요. 그 남북 정상회담이 또 다가오고, 또 종전이라는 뉴스도 나오고, 대단한, 정말 대단한 하루였던 것 같아요. 근데 뭐 이거를 뭐 근데 똑같아요. 결국에는 뭐 이거는 이거대로 의미가 있는 거고 저희들이 공부해볼 부분들은요 계속 이어서 공부하면 됩니다. 자, 오늘 시장을 대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준비했으니까 같이 한번 볼게요. 시장 자금의 전체 크기, 총량, 뭐 이렇게도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의 전체 크기는 항상 같은 수준을 유지합니다. 쉽게 말하면 시장 전체의 거래 대금은 변동폭이 일정한 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림판으로 좀 설명해 볼까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주식시장의 크기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네모 박스가. 뭐 장이 나쁘면은 조금 뭐 이렇게 거래가 좀 적을 수도 있겠죠. 요 정도. 그리고 장이 좋은 날은 뭐 조금 이렇게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변동폭이 뭐 당연히 존재하겠죠. 전체 거래대금, 코스피, 코스닥 뭐 전체 거래대금을 따지면은 분명히 그 변동폭을 이제 볼 수는 있을 겁니다. 관찰이 가능은 한데 어 일단은 그 얘기를 이렇게 적어 놓은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일정한 수준을 계속 유지한다고 보시면 좋아요. 물론 나라의 경제 규모가 확장되면서 증권시장의 총 거래대금도 조금씩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이를 일반적인 종목 매매에서 체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네, 그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그렇단 얘기예요. 종목 하나하나, 테마 하나하나를 이제 들여다보게 되면은 그때는 또 달라 보일 수 있겠죠. 하지만 전체, 증권시장이라는 전체를 놓고 보면은 네, 그 거래대금은 총량은 너무 크기 때문에 조그만한 변화, 이거를 좀 이렇게 감지하기는 힘들어요. 매매를 하면서.
운동을 통해 수개월, 수년이 지나가면 과거의 모습과 달라진 부분을 알 수 있지만 하루 이틀로는 감지하기 힘든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쵸, 이제 미세한 변화를 느끼기는 좀 힘들다라는 거예요. 전체의 흐름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전체 크기를 봤을 때. 일단 이렇다는 특징을 하나 이제 전제를 하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시장 자금의 분배라고 적었어요. 시장에 들어온 자금은 시기상, 테마별 인기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에 따라 그 비중이 다르게 분배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의 테마가 A, B 테마 두 개만 존재한다고 가정하면 두 테마의 자금 비중은 완전히 같을 수 없고 시장 구성원들이 주로 모이는 관심이 많은 방향 쪽으로 관심이 많은 방향으로 비중이 이동하게 됩니다. 이는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각기 다른 성격의 의식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시장이에요. 뭐 A라는 테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A라는 테마. 이렇게 A라는 테마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는 이 테마가 딱 두 개만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근데 이 둘이 같을 수는 없어요. 항상 비중이 실려있고 무게가 실려있는 테마군은 있기 마련입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떻게 표현할까요? 이 빨간 테마를 겨울에 이제 붕어빵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겨울 되면은 이제 붕어빵이 잘 팔리죠. 붕어빵. 얘는 아이스크림. 네. 아이스크림 테마라고 하겠습니다. 어떤 요인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제 겨울이 되면은 붕어빵이 잘 팔릴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붕어빵 테마로 이제 돈이 좀 몰릴 수 있겠어요. 이렇게. 아이스크림 테마는 비교적 축소가 되겠죠. 반대로 이제 여름이 되면은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먹어야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붕어빵 테마의 크기가 좀 축소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서 그 비중이 계속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신기술, 뭐 글로벌 이슈, 자연재해, 계절, 국내외 정세, 대기업의 어떤 의도, 수많은 변수가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을 이동시키며 이는 곧 자금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 커다란 이제 전체 증권 시장 속에서 전체 거래대금 안에서도 그 자금의 성격이 계속 움직인다는 겁니다. 그 비중이. 방금 말씀드렸던 것도 있지만, 뭐 계절적인 특성을 뭐 가장 쉽게 예로 들 수 있겠죠. 뭐 글로벌 이슈, 국내외 정세. 이걸 볼까요? 오늘 이제 인디에프를 매매를 했었는데 많이 올랐죠. 예, 인디에프는 뭐 관련주죠? 이거는 남북 경협, 네, 남북 경협과 관련해서 이제 남과 북한의 관계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얘는 개성공단 관련주예요. 이렇게 올랐죠. 그러면 그 반대로는 이제 뭐가 떨어졌을까요? 그럼 불필요한 거는 빅텍, 뭐 이런 것들 볼까요? 반대로 이제 얘는 가는 거예요. 반대로. 그만큼 이제 축소가 되는 거죠. 반대 개념에 대해서도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어요. 빅텍과 인디에프. 빅텍은 이제 방산 관련주로 유명하죠. 북한이랑 잘 돼서 평화 모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혹시나 통일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실상 이제 그 움직이기가 지금 당장은 좀 힘들 수 있겠죠. 빅텍 같은 경우에는 방산 관련주들은.
그에 반해 인디F 뭐 좋은 사람들 뭐 지금 뭐 날라다니고 있죠. 오늘 장이 그랬죠. 그만큼 반대되는 축소되는 시장도 있기 마련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해본 거예요. 그리고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가 있습니다. 이렇게 A, B 두 개만 있으면 얼마나 시장이 쉽겠어요. 네. 여름 되면 뭐 사고, 겨울 되면 이거 사고, 봄 되면 이거 사고. 그럼 시장이 쉽겠죠. 네. 근데 시장은 그렇게 돈을 쉽게 주지 않습니다. 뭐 최근까지 인기가 정말 많았던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뭐 이 정도 크기를 차지한다 치면은 다른 것들도 있겠죠. 네. 뭐 그거 볼까요? 뭐 여름이 다가오니까 여름. 네. 여름. 그리고 요만큼은 뭐 지금 아직 맥을 못 추고 있는 뭐 지방선거. 지방선거. 반도체. 예, 전기 전자. 반도체. 뭐 이런 쪽도 이제 꾸물꾸물 하고 있겠죠. 가상화폐. 예, 가상화폐도 있겠네요. 가상화폐 이렇게. 그거 말고도 무수히 많죠. 예, 만들면 계속 나옵니다. 뭐 다른 뭐 기타 개별주들 뭐 이런 식으로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또 오늘 많이 움직였던 남북 경협. 네, 뭐 이런 식으로 있겠죠. 제약바이오가 이만큼의 어떤 그 테마의 주도성과 비중을 차지했었다면은 잠깐 쉬고 있던 남북 경협주가 지금 다시 이렇게 치고 올라온 상태인 거예요. 또 말씀드립니다. 제약바이오주가 막 이제 올랐어요. 그쵸? 막 오르는데 저희가 이제 올림픽 때부터 평창 동계올림픽 때부터 뭐 여러 가지로 이제 좋은 북한과의 좋은 관계 무드가 형성이 되면서 막 시장에 반응이 나타났죠. 남북 경협주 막 갑자기 막 급하게 오르고 막 그랬던 애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녀석들이 잠시 또 이제 그 뉴스가 좀 안 나오니까 좀 쉬엄쉬엄 하다가 다시 이렇게 오늘 크게 치고 올라온 거예요. 뭐 그 안에서도 뭐 좋은 내용과 나쁜 내용은 충분히 이제 또 시간이 지나면 증명이 되겠죠. 일시적인 상승인지 아니면 정말 어떤 그 회사의 매출에 실질적인 반영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재료가 실제로 있다면은 뭐 그 종목은 더 오르겠죠. 음, 일단 이렇게 또 한번 정리를 해봅니다. 시장에는 정말 많은 테마가 있다. 시장 자금이 이동하는 변곡점, 재분배. 네. 자, 시장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 자금은 새롭게 이동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국면. 오늘이 이제 바로 그날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며칠 전부터 당연히 이제 좀 예상되던 일이기는 하죠. 그래서 저희가 푸른 기술을 들어가 있다가 오늘 수익 내고 나왔잖아요.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크게 국면을 맞이하게 되면은 자금은 이미 이동을 시작한 겁니다. 그쵸? 제약바이오에서 남북 경협주로 그것도 엄청나게 많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이동을 한 거죠. 지금 상한가 보시면은 또 그 상한가뿐만이 아니라 이제 상승 종목들을 보시면 아실 겁니다. 테마를 잘 분류해서 정리를 해놓으신 분들은 눈에 확 들어오죠. 자금은 새롭게 벌써 이동이 되었다. 네. 그러면은 자, 잘 보셔야 됩니다. 기존에 알려진 테마가 재탄생할 수도 있고 남북 경협주라는 게 뭐 처음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주식 매매를 꾸준히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뭐 남북 경협주 뭐 기본적으로 떠오르는 종목들이 많죠, 그쵸? 입 밖으로 내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딱 보면은 알 수 있을 정도가 될 겁니다, 아마. 이번에 종목들도 대부분 그렇다라는 거죠. 뭐 새롭게 올라온 모습도 몇 종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기존에 알려진 테마가 재탄생할 수도 있고 기존 주도 테마에 기가 눌려서 작게 형성되었던 테마가 기회를 노리고 덩치를 키울 수도 있으며 그러니까 자금이 이제 재분배가 되는데
이제 이 빨간색이 이제 제약바이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제약바이오가 전부 다 일로 이제 남북 경협으로 이제 갔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요. 일부는 그 돈이 뭐 가상화폐 쪽으로 갔을 수도 있고요. 뭐 일부는 뭐 다른 뭐 개별적으로 갔을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재분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재분배가 되는 과정 속에서도 비중이 크게 실리는 테마군이 형성되기 마련이다. 네. 그게 이제 남북 경협주의고 오늘 그 주된 상승 종목들이 대부분 그렇게 나타났다는 거죠. 그럼 그 반대편도 생각해 봐야죠. 제약바이오주가 크게 많이 이제 하락했던 모습이었습니다. 기존에 이제 제약바이오주가 가지고 있던 자금이 뭐 개별주, 가상화폐, 뭐 혹은 뭐 반도체, 또 지방선거를 준비하러 갔을 수도 있겠죠. 네, 모르는 겁니다, 그거는. 뭐 여름을 준비하러 갔을 수도 있고요, 그 자금들이. 근데 대부분 남북 경협에 많이 모여 있더라. 그런 모습을 일단은 알 수 있어요. 반대로 기존의 주도 테마군은 그 힘을 다했다고 판단되면 그 테마의 참여자들은 필요로 하는 새로운 테마로 자금을 완전히 옮기거나 재도약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하겠죠. 예. 완전히 이제 자금을 옮긴다. 더 이상의 거품은 이제 꺼지는 시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혹은 재도약을 위해 일정 기간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하자면 이거는 매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저점 매수의 어떤 기회. 이런 식으로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이런 이야기가 아주 좀 중요한 때인 것 같아요. 오늘이. 어떻게 보면 제가 늦게 말씀드리는 것 같기도 해요. 예, 저희는 미리 준비해가지고 남북 경협주를 하나 이미 들어가 있었잖아요. 이 말씀을 좀 미리 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시장에 크게 반영되고 나서 드린다는 점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대처가 좀 미흡했던 것 같아요. 재도약을 위한 휴식이라면은, 이거는 저점 매수. 그러니까 내가 사고 싶었지만, 너무 사고 싶었는데,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사지 못했던 그런 종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이제 사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죠. 좀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쉬고 있을 때. 그냥 단순히 쉬는 거라면은 이제 뭐, 이렇게 큰 하락 없이 옆으로 기어갈 겁니다. 자금이 완전히 빠져나갔다면, 고점에서 크게 매도를 치고 빠져나갔다면은, 그 공포심 때문에 이제 주가는 밀릴 가능성이 높겠죠. 잘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이 모든 시작점은 시장 자금의 새로운 이동 변곡을 의미하며 우리는 주식시장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이 시기를 감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되게 건방진 소리를 한번 해봤어요. 하지만 이게 정말 또 중요한 포인트예요. 안 중요한 게 없어요. 매번 이제 주식을 잘 거래를 하시다가 오늘 톡방에서 확실히 문제가 터졌죠. 예. 대부분이 또 말 보인다. 아미로노직스, 전부 대부분 이제 거길 들어가 계셨어요. 그걸 올라오는 거 보면서 막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들통난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계셨다는 거. 그냥 검색기에 뜨면 그냥 사고 이랬다는 거지. 그거에 대해서도 이따가 한번 또 살펴볼게요. 이 영상이 좀 길다 싶으면은요, 좀 끊어서 녹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기를 감지하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제 계속 공부를 하기는 해야겠지만, 이 정도는 아무런 느낌도 없이 지나갈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대응 방안.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장의 큰 흐름을 읽어가며 테마가 되기를 기다리는 선취매하는 방법이 옳다. 아니면 테마가 형성된 이후 그 흐름을 따라가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 뭐 이거에 따라서 이제 매매 방법이 달라지겠죠. 그걸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이걸로 해볼까요? 이게 어떤 주가 그래프라고 보겠습니다. 자, 가격의 변곡이 생긴 시점이 있겠죠. 가격 변곡이 생긴 시점은 이제 어느 정도 테마가 형성이 되고 나서 이 시점을 이제 테마가 형성된 시점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마다 이제 다르겠지만 누군가는 이게 이제 테마가 될 거다. 혹은 뭐 앞으로 주가 상승 요인이 뭐 충분히 이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또 그러한 경험이 크게 누적되신 분들은 테마가 되기 이전에 이제 선취매를 하시겠죠. 그래서 어떤 큰 시세를 노리는 이런 방법도 있겠습니다. 자, 뭐 저 같은 경우엔 대부분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 되죠. 테마가 형성된 이후에 그 파동의 흐름을 타는 매매를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런 매매를 한다고 해서 뭐 이게 뭐 틀렸다 이렇게는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뭐 이것도 충분히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이 상상도 못할 정도로. 근데 저는 이제 제 성향이 이쪽에 맞으니까 이제 이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시장을 판단하는데 이 이제 테마가 형성된 시점, 그렇지 않은 시점, 형성되고 난 이후 시점, 그 여러분들이 시장을 그 바라보는 속도가 있을 거예요. 그 속도에 이제 자신의 매매 기법을 좀 맞춰볼 필요도 있습니다. 남의 매매 기법이 좋다고 해가지고 이제 막 갖다 써도 될 것처럼 느껴지지만 쉽게 되지 않아요.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좀 갖추어져야만 그 확률을 확실히 올릴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3월부터 해가지고 지금까지 공부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수익을 잘 내셨어요. 근데 오늘 대부분 이제 손절이 나왔습니다. 톡방에 몇 분 계신 건 아니지만 대부분 손절이 나왔습니다. 개인 매매 하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벌어놓은 게 더 많으니까 망정이지 까먹는 거예요. 까먹는 거. 이런 일 한 번씩 터질 때마다. 근데 이런 일도 자연스럽게 이제 넘기신다면은 더 좋은 트레이더가 되겠죠. 결국엔 다 훈련인 겁니다. 나는 테마가 되는 시점으로부터 어디를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해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또 시장을 보는 묘미이기도 해요. 시장이 재밌는 이유이기도 하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가 형성되고 난 이후 시점에 그 파동을 타요. 그 파동을 타는 매매를 즐겨 하는 거고, 테마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이제 미리 어떤 그 뭐 매집의 흔적을 찾는다거나, 혹은 뭐 어떤 재료를 좀 이렇게 미리 눈치를 채신다거나, 또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겠죠. 뭐 특정 이평선 아래에서 뭐 이렇게 뭐 매집이 많이 일어나고 그걸 이제 뚫었다. 근데 아직 뭐 테마가 형성되기 전이다. 그러면은 이제 선취매 관점에서 이제 좀 그 대량 매수를 할 수도 있겠죠. 둘 다 뭐 맞는 말입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모두 틀린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 모두를 아우르는 단 하나의 개념을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소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뭐 매매 방법은 다 결국에는 맞아요. 수익이 잘 나면 맞는 거죠. 근데 그걸 아우를 수 있는 한 문장은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지금 빅텍을 막 사둔다는 거는 약간은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빅텍을. 뭐 갑자기 내일 미사일이 막 날라오면 또 모르겠지만, 예. 지금 당장 빅텍을 막 뭐 이거는 오를 거야 하면서 이제 조만간 오른다 하고 이제 사기에는 좀 무리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갑자기 미사일을 쏘면 어떡하지?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예. 지금 시장의 모든 시장 참여자가 한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어요. 그게 이제 수렴이라고 하는 거죠. 한쪽으로 의견을 이렇게 막 모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야. 이 방향이야. 모두가 얘라고 할 때 혼자서 아니오라는 개념으로 이제 이런 것들을 선취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런 선택을 하기란 되게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길게 본다든가. 저희가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배우셨죠? 화전, 양면, 전술. 네. 이제 그 앞에서는 막 뭐 이렇게 그 좀 뭐 좋은 분위기를 형성을 하다가 지금 엄청난 군사작전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바라보시는 분들이라면은 빅텍을 또 노릴 수도 있겠습니다. 방산 관련주. 한일단조. 네. 한일단조도 보시면은 비중이 축소되고 있죠. 예,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럼 그 자금은 어디로 가느냐? 그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제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보려고 했었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 담지를 못했어요.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이제 계속 그 리딩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다 담지를 못했어요. 최소한 시장의 흐름에 역행하는 선택은 하지 말자. 정리하는 글.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를 어렵게 설명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당연한 이야기예요. 네. 그러나 사람이 훈련을 통한 습득이라는 과정을 거치는 데 필요한 스킬은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 감각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언젠가 한번 정말 좋은 기회에 이제 주식 강연을 한번 일회성 주식 강연을 한번 이제 오프라인으로 한 적이 있었는데 정말 우연한 기회였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셔서 저는 정말 그 주옥 같은 내용이라고 해서 준비해서 갔는데 사람들의 눈은 달랐어요. 역시 뭔가 특별한 걸 자꾸 원하는 것 같아요. 특별한 비법, 어떤 매수가를 구하는 공식. 저는 이런 게 더 좋게 느껴지거든요. 그 어떠한 매매 기법보다도. 근데 사람들의 눈초리가 그 이제 몇 분 안 계셨어요. 한 20명? 20명? 백화점에서 하는 거였는데 그 20명 정도 계셨는데 그들의 눈빛이 뭔가 되게 실망한 듯한, 물론 제가 이제 그 시간을 알차게 못 보낸 탓일 수도 있어요. 준비를 좀 미흡하게 했다든가. 근데 그분들은 이미 잘하시는 분들이 아니니까 그 자리에 오셨겠죠? 아무래도. 뭐 잘하면 그런 거 들으러 가니까. 근데, 너무 실망하시는 눈초리가 강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그 기법처럼 다루는 내용을 몇 가지를 살짝 이제 어필을 했더니 그때서야 이제 내려놨던 필기구를 딱 드시더라고요. 그때 직감을 했습니다. 그분들을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저분들은 아직 더 시장에서 해야 할 경험이 많구나. 그게 느껴졌어요. 어려울 수도 있는 내용을 자신만의 언어 감각으로 다시 표현하는 것. 이게 본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개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이해만 하는 사람과 몸에 각인시켜서 하나의 감각으로 승화시킨 사람의 매매는 본질적으로 그 레벨이 다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경험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개념 하나하나를 매매에 녹여내는 것은 단순히 이해하고 끝낼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판단의 중요한 기준이 될 때까지 끝없이 반복해서 고민하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사색을 즐기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내용을 해석한다면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내가 지금 이 시점에 뭐 어떤 중요한 개념이 딱 등장을 했다면은 이걸 내가 어떻게 나의 마음과 매매에 녹여낼 것인가? 그 이전에 이게 나한테 과연 필요한 것인가? 이러한 사색을 막 즐기셔야 돼요.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지식이나 개념은 말 그대로 쇠기의 소귀의 경읽기예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겁니다. 그 백화점에 앉아 계셨던 분들처럼 네, 쓸모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고 얘기해봤자 내가 그 필요성을 느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오늘 매매에 실패하신 분들이 있다면은 그 원인이 여기에 있을 수도 있어요. 제가 오늘 알려드린 내용에. 되게 별거 아닙니다. 시장의 물량이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또 거래 대금이 이쪽의 비중이 높았다가 저쪽의 비중이 높았다가 오늘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대장주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봐라. 삼성, 바이오, 로직스. 오늘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거는 이제 뭐 좀 시간이 지나고서 이제 보여진 거지만 오늘 개파락을 분명히 예고를 했습니다. 대형주잖아요. 시가총액이 매우 크죠. 개파락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추세도 전일부터 쭉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런데 오늘 단타 매매로 이제 바이오 관련주를 선택한다는 거는 약간 다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아시겠죠? 정말 센 걸 고르든가 아니면은 내가 다른 테마를 한번 오늘은 공략을 해봐야겠다. 어제 엊그제부터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잖아요. 어제 엊그제부터 어제 상한가만 봐도 이미 알 수 있었고요. 근데 이거를 대부분 아는 내용이에요. 대장주의 움직임을 살펴라. 예. 시장에 자금이 어느 쪽으로 재분배되는지를 확인해라. 다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다 시중에 있는 책자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결국에는. 그런데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그거는 딱 하나입니다. 자신만의 언어 감각으로 밖으로 표현하는 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감각이 아니기 때문에 머리로만 이해를 했지 내가 그거를 체득하고 몸에 각인시키고 잊지 못할 정도로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훈련은 결국에 남이 시켜주진 않아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되지. 모든 것은 제가 아닌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항상 좋은 매매 하시길 바랍니다. 이 밑에 이 내용만 빼고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그냥 저 혼자 떠든 것 같은데 이 위에 있는 것들만 위에 있는 것들만 제가 다시 그 톡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영상을 보셔도 좋고 이거 파일 올려드리면 이거를 보셔도 좋고 제약바이오가 이제 뭐 거품이 꺼져서 이제 전부 다 이제 막 몰살당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 중에 정말 실한 종목이 있다면은 눌림을 주고 다시 이제 반등을 할 겁니다. 눈이 이제 너무 그 남북 경협에만 가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이 어떤 매수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들도 충분히 생각하시고요. 일단은 영상을 여기서 한번 끊고 이제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가 어제 기준에 검색기에서 보여준 종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아시겠죠? 이걸 보시고 난 다음에 이 다음에 올라오는 영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수고하셨습니다.